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네. 홈런을 쳤어요. 홈런. 네. 거의 말로 홈런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뭐 보수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사실상 말로 홈런이에요. 이거에. 그 한 달 동안 시끄럽던 UA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네.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인 주장대로 비호감도도 또 높아서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그 모 보수 언론에서 예.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예. 탈핵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간에 이제 원전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소리를. 예.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정권 비리 캐다가 또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예.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해왔고 제가 예. 또 김종대 의원의 그 주장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예. 군사협정 예. 문제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당사자가 네.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네.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 거의 다 시인했는데 네.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이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예. 송곳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일체의 군사협정,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 국방부에서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면 그렇죠. 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도 속이고 예. 국회도 속이고 UA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MOU 자체가 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했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예. 대통령, 사실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뭐라고, 임명직 국무위원이 지금 헌법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다 대통령까지도 모르게 몰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 사태를 갖다 푸는 과정에서 예. 송영무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김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렇죠. 방문한 이유가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바레인 강연 때문에. 아니 그럼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불러가지고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수행원 앉혀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예.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엉뚱한 발언을 계속 해댈 때 예.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당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라도 줘야 되는데 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만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가만히 예.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사실이 과거에 MB 자서전에도 나온다면서요. MB 자서전에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그쪽으로 거의 넘어가려고 했었고 예. 그때 사르코지도 군사적 옵션 예. 이 원전을 갖다가 이게 프랑스로 하여금 짓게 해주면은 프랑스가 군사적 보장을 해주겠다. 예. 프랑스 해구산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세게 걸었던 상황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프랑스의 약점은 이란이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적대국인
이란과도 프랑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예.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게 만들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니까. 네. 자기가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옵션을 걸어서 했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군요. 네, 들어있고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왕세자가 그 무하메드 왕세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이 계속 한국에서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내용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 이제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정치 시스템을 모르니까. 문제는 그 얘기를 갖다 자기 자서전에 또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하라 그러는데 막 국내 사정상 한 번도 못했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예. 게다가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소위 김태형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세게 걸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거기에. 네. 아니,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제 헌법을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가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선회상 옮겨주마. 예. 라고 이렇게 비공개로 이제 이면 합의한 일본과의 어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훨씬 더 심각하죠. 지금 전쟁 나면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그 전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고 전쟁 나도 안 가도 된다. 안 가면 되지. 간다고 해놔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사기친 건데 그러면. 그걸 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김대현 전 장관이 독박 쓰기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추궁되거나 법률적으로 그 단죄할 그게 없다는 거죠. 항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 체결에 관련된 그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미국하고도 이제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가장 우리의 그 군사 동맹 관계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이게 진짜 현직에 있다면은 이건 탄핵감이죠. 당연하죠. 탄핵됐겠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권을 갖다가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 아니면은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 것이 그러면 다른 법률로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장관이 저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얘기인 거죠. 메롱. 그런 법률 검토를 거쳤으니까 이제 비로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혹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못 나왔겠죠. 그리고 자기가 독박 쓰는 걸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 장관이 군 통수권자도 모르게 자기가 군대 파병 문제를 다 계약을 체결해서 나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걸 그냥 또 보수 언론들은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뭐 수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좀 지나간 후에 한번 차분하게 우리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전 정권의 이 사태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자동 개입 조항만이 아니라 줘서는 안 되는 전시에 필수적으로 전시에 대비해서 한국 군대가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어떤 주요한 실탄. 뭐 이런 그 전략 물자까지 다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사우디에 뭐 180억어치 그리고 3일치 실탄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다른 나라와도 다른 그 이런 어떤 자원 외교라거나 이런 것들을 빙자해 가지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맺은 어떤 그런 비밀 협정들이 다른 나라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AE하고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패턴을 보면 돈만 되면 뭐든지 해버렸거든요. 헌법이 위반돼도 해버렸고 그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숨겨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이게 UAE하고만 있겠느냐. 게다가 그거를 다
지금 다시 되짚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거. 근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통령일 때 안 들키기만 하면 이래도 된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봉합하는 차원으로 지금 끝내고 있지만 사실 뱃속에 그 수술용 가위나 거즈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채 봉합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는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아,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놓고 그냥 뻔뻔하게, 진짜 뻔뻔해요, 진짜. 진짜 뻔뻔하게 그냥 자기가 말하면 폭로라느니.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당이니까 사실 안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발을 빼고 있어요. 여전히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현 정부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네.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또 그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다른 협정 맺은 예. 그 비행기 그 고동훈련기와 관련돼서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에 관련된 이제 이미 공개된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물타기에 나왔죠, 하고, 그렇게.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제 정신이 사실 아니에요. 제정신이. 외상후 스트레스 뭐 증후군 같은 지금 상황이.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물타기 한 겁니다,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군사협정 나오니까 노무현 시절에 이미 군사협정 맺은 거다. 그거 노무현 시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다가 그것도 이틀, 3일을 못 가고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셈이죠. 예. 조선일보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예. 군사협정권이 막 커지니까 그 노무현 시절에 맺은 거라고 다른 거 들고 나와서. 언론이 예. 그 좀 잘못 보도했으면 스스로 시인하고 정정하고 그런 기능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참 걱정이죠. 예. 조선일보가 그런 걸 본 적은 없고요. 예. 자, 요거 관련해서 김성태 저희 패널이었자 현재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왜 UAE 갔는지 하나도 설명된 게 없다. 청와대 지시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요 멘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디 장기간 어디 갔다 온 친구가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예. 알면서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기니까 이런 얘기 해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또 어제 한일 위안부 재협상 한다고 했다가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협상은 무효화하는 뭐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렸어요. 예,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폐기 절차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예. 내용적으로는 폐기한 거죠. 그렇죠. 예. 네. 폐기한 거고 그것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미해결로 과제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확인된 셈이죠.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는 왜 재협상을 선언하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재협상 문제는 예. 뭐 그런 주장도 재협상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은 재협상 한 데서 재협상이 응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응할 그러니까 리가 없죠. 지금 재협상이랑 넘어가면 재협상하자라고 압박하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재협상 절차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잘못된 합의를 폐기하는 순간 이것이 미해결 과제로 다시 등극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협상 요구하면서 그러면 이제 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본은 이제 어쨌든 이전 우리 정부가 맺었던 거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협상 파기를 얘기하면서 외교전을 펼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 위안부 문제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보편 인권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국가 간의 협약의 문제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면은 제3국은 토를 달 수 없거든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 인권의 문제를 그렇게 국가 간 갈등 문제로 바꿔버려서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예.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준 최대 피해가 그거라고 보는데 네. 누구든지 우리 편을 들 보편 인권의 문제를 양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또 파기 선언하면 일본이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은 효과는 내용적으로는 파기된 건데 예. 자칫 잘못하면은 수세에 몰린 일본이 국가 간의 약속이 한국에 의해서 이제 파기되었다라는 국가 간 식으로 약속 깼다 뭐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이제 그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가 예. 되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의 전략은 오랫동안 그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덜컥 그렇게 해줬죠. 네. 실제로. 뭐 미국 정도 되면 뭐 깡그리 다 무시하고 파기해도 되는데요. 미국은 원래 그렇게 잘하니까. 자, 그 위안부 문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무효화하고 돈은 니네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선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재협상은 효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핫한 이슈가 바른정당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뒤뚱뒤뚱합니다. 가다가. 예. 예, 잘 갈 것 같다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네. 그 39 플러스 11 예, 그렇게 온전하게 두 당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양쪽 다 이렇게 그 통합에 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했는데 그 말 그대로죠. 지금 국민의당은 이미 뭐 숫자가 최종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반 가까이. 예, 절반 가까이 이렇게 그 통합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당 내에서도 그 몇 사람 예, 벌써 두 사람은 나갔고요. 예. 예. 그 김세연 의원은 탈당했고, 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탈당했고, 그리고 추가로 한 두세 명 정도도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대부분 맞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남경필 지사는 탈당 선언을 했죠. 근데 아직 절차는 네. 덜 밟은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나간 셈이고 원희룡 지사도 뭐 고민한다 그러고 왜 근데 고민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또 고민한다 그러고 이제 이학재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엔 한 9명 혹은 더 탈당하면 한 7명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의원 수가.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거의 위상이 비슷한 정도로 숫자가 33세 정당이었군요. 국회의원 수가. 33에서 거의 9에서 7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대표가 예.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나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확정했다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예, 근데 뭐 이 문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자체가 전체 상황을 오히려 그 덩치 큰 국민의당 대표보다는 예. 바른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예, 예. 저는 뭐 그렇게도 해석되고요. 아, 그렇게 해석됩니다. 꼭 실제로. 그걸 뭐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이제 해석,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결혼하는데 이제 뭐 예식자까지 다 잡아놓고 청점 돌려놓고도 예. 가봐야 한다. 그날 내가 안 나타나면 결혼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셈입니다. 예.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정한 기준을 아직 국민의당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뭐 햇볕 정책 관련해서 정강 정책이 들어가는 그리고 당내에 동요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그 어떤 바른당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박지원 가면서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통합에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네. 다 털고 가라 이런 얘기.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깐깐하게 따질 거 따지겠다. 그런 어떤 간접적 의사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 내외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 되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온라인 투표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으로 그거는 전당대회 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 투표도 안 되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다 당원의 절반 이상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난제가 지금 많이 앞에 놓여 있긴 한데 네. 만일에 지금 중도에 그만두거나 네. 그럼 끝장이죠. 그러면 이제 안야만 못하게 네. 이제 또 공멸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하긴
성사시키려고 시도를 마지막까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시도하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될까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합의 이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합의 이혼해 주지 않으면 시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비례대표 문제나 이런 거 걸고 이쪽으로 그럼 보내줘. 그럼 우리가 그럼 알아서 합의위원회에서 나가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는 뭐 안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순하게 네, 안 보내주겠다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거의 뭐 사실은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되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 이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안 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되긴 될 거다. 되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비례대표 문제는 그냥 어떻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 사실상 비례대표 중에 3분 정도는 나는 통합에 반대하니까 나 풀어달라 놔달라 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순순히 이제 합의하에 예. 평화적으로 이렇게 양해해 준 예가 정치권은 잘 없어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혹을 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어쨌든 숫자 때문에 억지를 끌고 가가지고 통합을 해버리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잔류파들이 통합 반대파들이 또 무슨 교섭단체라도 된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 낭패기 때문에 네, 숫자를 줄이려고. 예, 그 숫자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거지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이야기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간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그죠?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많이 지탄 받았죠. 예, 이거 뭐 엄청난 지탄 받을 수 없고 네, 내외적으로 다 그런 거죠. 당대표인데 왜 거기 갔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출마 안 하겠다. 그럼 출마 안 할 생각이라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가는 것도 이제 포기해야죠. 도둑이 남의 집 몰래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훔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출마 미수 사건. 출마 미수 사건.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깨끗하게 뭐 당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 오해가 많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당협위원장 신청한 것 자체를 폐기해야죠. 그래야 마땅한데 그건 그대로 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 국민을 넘기면은 다시 뭐 그렇죠. 그동안 하도 이런 허언을 하고 그런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거죠. 2년 반 지나면 사실 기억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왜 굳이 대구를 갔을까 싶긴 합니다. 예. 대구가 제일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어디 가도 떨어진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비유도 안 쓰시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으니 오늘은 전투력을 다시 완전히 해보고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혹적이고 상큼한 국민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시사, 과학, 그리고 개그까지인데 요즘 개그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시사와 과학까지만 하고 있는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그 이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네, 편해요, 저는.
한참 그 국정농단 얘기하고 그럴 때 촛불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정말 빵빵 터졌었는데. 네. 또 좀 기회를 엿보고 있긴 한데. 예. 아이템이 안 나와요? 예,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 무리수를 던지면 망하니까 중간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근데 한번 좀 조만간 뭐 하나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자, 오늘 아이템 뭡니까? 왜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갔던 그 알파고. 알파고? 그죠? 이세돌? 예. 그때.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류로 남아있는,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인류로 아마 끝으로 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더더욱 이기기 힘들겠죠. 예, 이제는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알파고의 뒷얘기 근황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세돌의 근황이 아니라 알파고의 근황이요? 네, 저는 뭐 이세돌 구단은 관심이 좀 없고요. 알파고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4대1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알파고가. 그렇죠. 딱 한 번 이겼죠. 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당시에 이 대국 전에 저희가 그 프로 구단하고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전망하느냐. 네. 그때는 인간이 이긴다고 그랬죠, 다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한 번만 져도 인간의 패배다라는 그 비장함 이런 거를 갖고 말씀하시다가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이 한 번만 이겨도 인간의 승리다. 라고 이제 얘기가 바뀌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알파고가 그 정도 실력인지 몰랐죠. 그렇죠. 아무도. 이제 대국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걸 실감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떠나갔습니다. 알파고는.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중국 커제하고 붙는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커제가 5월. 처음에는 뭐 자기가 이긴다니 하다가 다 대국이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해도 질 거다고 말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까지만 결국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 5월에 커제하고 커제 구단하고 커제 구단이 이제 세계 랭킹 1위였죠. 하긴 했어요? 예, 세 차례를 붙습니다. 아, 물론 커제 구단이 3패를 하죠. 네. 그리고는 이때 커제 구단이 눈물을 흘립니다. 대국 중에. 왜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이렇게 우는데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면 져서가 아니고 이길 수 없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울게 됐다.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 잘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고 이제 왜 울어요? 그 젊은 친구잖아요. 이제 20살인가 뭐 그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분해서 울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커제 구단의 스승이었던 분이 이제 노인 어른신이 옆에 계시다가 알파고 하는 걸 보고 알파고는 프로 20단의 실력인 것 같다. 프로 20단.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입신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어떻게 이상은 됩니다. 더 이상은 바둑은 필요 없다. 거기까지 제가 아는데. 예, 그래서 뭐 바둑계에서 은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몇 달 후인 10월에 구글 딥마인드의 이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양반이 이제 네이처에 다시 논문을 씁니다. 네. 뭐냐면 알파고 제로라는 새 버전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 알파 고가 바둑을 의미하는 고는 거니까 바둑이니까 바둑 은퇴 다 안 한 이겼는데 겁니다, 아직. 은퇴 안 하고 또 네. 제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랑 붙어 이제 붙을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하고 싸웁니다. 아. 알파고 내부에서 알파고끼리 붙는데 네, 알파고 그 이전 내부에서. 알파고 버전을 알파고 제로는 이기는군요. 그렇죠. 일단은 이 알파고 제로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 알파고들은 전부 이제 인간의 기보 수천만 건을 참고를 해서 예. 그걸 가지고 바둑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기는 수를 찾아내서. 그렇죠. 근데 알파고 제로는 기보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바둑 규칙만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바둑 실력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알파고가 붙였더니 알파고 제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알파고 제로는 기보 하나 없이 규칙만 가지고 바둑을 독학하기 시작한 72시간 만에 72시간 단 만에. 72시간 만에 이세돌을 이겼던 버전이었던 네. 알파고 리예요. 그게 버전이. 네. 대결에서 100전 100승을 기록합니다. 야, 이거 무서운 지경이에요. 이 속도가. 아니, 이게 무서운 게 알파고는 어쨌든 사람이 했던 거를 학습해서 그렇죠.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속도로 계산해내서 이긴 거라고 치면 네. 이거는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습득해버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습득해서 스스로하고 바둑을 많이 두면서 연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축적해왔던 노하우가 아니라
자기 논리로 인간에 축적되어 있던 그걸 넘어서 버린 이거는 그렇습니다.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건 예, 72시간 만에 예. 백전백승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2,900만 판을 두고요. 혼자서. 혼자. 네. 그런 다음에 세계 랭킹 1위 커제 구단을 3대 0으로 꺾은 버전은 알파고 마스터거든요. 예. 얘하고 또 붙어서 100전 89승 11패. 역시 꺾어버리죠. 야, 이거 무서운 상황인데. 네. 그리고 40일 뒤에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바둑의 새로운 정석들을 발견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렇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오싹하죠, 좀. 인간 지능으로 바둑으로 한정돼 있긴 한데 인간 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도달해버린 거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영역으로 가면 이거 장난 아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는 건데. 예, 외국 영화에 나오는 SF 그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이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알파고.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어쨌든 인간 지식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범용 인공지능 개발의 이제 꿈을 이제 열고 있다.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런 컴퓨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의식, 네. 자기가 누구인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런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 자의식까지 없어도 되고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거 뭔가 결론을 지어버리고 네. 거기에 대한 권력이랄까 뭐 어떤 능력을 갖고 그걸 해결해 버릴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망 이게 안에서. 아니 지구를 위해서는 이게 더 좋은데 인간이 너무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잖아. 거기에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 정도로 빨리 발전하는 걸 보면서는 이제 좀 다른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곧 자의식이죠, 사실은. 네,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명령 없이 판단해버리는 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영역에서 인간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예. 작년 가을이니까 불과 이 논문이 나오고 한 한두 달 후에 또, 이 딥마인드가 알파고 제로에서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바둑을 의미하는 고를 뺍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가 나오게 되죠. 그 얘기는 더 이상 바둑에 한정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그런 뜻이고.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파 제로는 뭘 했냐? 뭘 했습니까? 일단 일본 장기인 쇼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룰만 입력합니다. 역시. 네. 강화 학습을 합니다. 네. 2시간 후 알파고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쇼기 인공지능 엘모를 앞질러 버립니다. 단 2시간 만에. 그 측만 알려줬는데. 예. 단 2시간 만에. 그 쇼기 룰에 최적화돼서 개발되었던 컴퓨터를 네. 2시간 만에 이겨버린다. 세계 스스로 최고의-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체스를 또 가르쳤습니다. 네. 역시 4시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체스 AI인 스톡피쉬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둑을 다시 가르쳤죠, 얘한테. 예. 얘는 바둑을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알파제로는. 이게 이세돌, 바둑만을 위했던 알파고 제로가 아니라 그쵸. 이제는 알파 제로 범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바둑을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봤죠. 그랬더니 이세돌 구단과 대결 버전인 알파고 리를 이기는 데는 8시간이 소요됐고. 혼자서 해서. 네.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 좀 전에 네. 백전백승했던 걔를 24시간 만에 또 이겨버려요. 오. 이게 이제 그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알파고 제로도 무서웠는데 네. 바둑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 범용으로 만든 다음에 알파 제로 네. 그걸 바둑을 한번 가르쳐 봤더니 또 바둑에 최적화됐던 AI를 또 이겨버렸다. 24시간 만에 터미네이터 이겨버렸다. 나오겠어요, 진짜로. 이거 그만해, 구글. 그만해,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2018년의 이야기인데 2028년쯤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알파제로는 좀 다른 AI하고 비교해서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람처럼 사고하는 양상이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스톡핏이나 엘모나 이런 다른 앞에 그런 컴퓨터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뭐 초당 몇 천만 개씩. 그렇죠. 사람보다 빨리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초당 7천만 개, 뭐 3,500만 개 이런 식으로
체스 컴퓨터 같은 것이 계산을 할 때 알파제로는 8만 개만 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골라서 8만 개만 딱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10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죠. 판단해서 꼭 필요한 계산만 한다. 네, 그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이 길어지는 거고 결국은 사람처럼 생각이 길어질수록 결과물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런 바둑이나 체스 말고 지금까지는 다른 분야 어디에 적용됐는지 아직 안 나왔죠. 알파고는 아직 그걸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알파제로. 예, 알파제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걸 보면 이제 거의 상당부 게임 상황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것에 범용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는 건 분명하고요, 구글이. 이제 범용화라는 거는 이런 얘기잖아요. 알파제로가 세상 온갖 일에서 답을 찾아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우리 인류 문명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범죄, 병, 뭐, 예, 교통, 행정 뭐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먼저 투입해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대신 효과적인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이제는. 우주 비행 뭐 이런 거. 예. 이제 우리 인간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 이런 거는 바둑으로 이미 깨진 거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려고 들 텐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알파제로가 어떤 이유로 답을 제시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특성상. 그렇겠죠. 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파제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엉뚱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소행성이 지구에 이제 막 날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우린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미사일 쏘고 뭐 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파제로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 신성을 없애라. 그럼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얘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말했을 건데 그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이유냐? 우리는 얘한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한정된 논리와 상식을 믿을 것이냐, 우리의 무능을, 아니면 항상 문제를 해결해왔던 이 컴퓨터를 더 신뢰할 것이냐, 이유도 모르면서 따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곧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이 있는데 네. 항상 인간이 이제 크게 망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점점. 그렇죠. 사실 SF 같은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이거 그만해야 된다. 저도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의 지능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미 가서 이미 갔죠. 특정 분야지만 이미 가 있는데 이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걸 넓게 범용으로 적용하는 순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기술 개발을 우리가 또 막을 방법은 없고 계속 진행은 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겁을 들인 게 아닌지 또 걱정도 되고. 아니 근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잘 모르는 원종우 씨 얘기니까 인공지능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한국당은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당이니까 사실 안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발을 빼고 있어요. 여전히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현 정부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네.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또 그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다른 협정 맺은 예. 비행기 고동훈련기와 관련돼서 이제 양국의 군사 협력에 관련된 이제 이미 공개된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물타기에 나왔죠, 하고, 그렇게. 그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제 정신이 사실 아니에요. 제정신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지금 상황이.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물타기 한 겁니다,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군사협정 나오니까 노무현 시절에 이미 군사협정 맺은 거다. 그거 노무현 시절 거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다가 그것도 이틀, 3일을 못 가고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셈이죠. 예. 조선일보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예. 군사협정권이 막 커지니까 그 노무현 시절에 맺은 거라고 다른 거 들고 나와서. 언론이 예. 좀 잘못 보도했으면 스스로 시인하고 정정하고 그런 기능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참 걱정이죠. 예. 조선일보가 그런 걸 본 적은 없고요. 예. 자, 요거 관련해서 김성태
저희 패널이었자 현재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왜 UAE 갔는지 하나도 설명된 게 없다. 청와대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요 멘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디 장기간 어디 갔다 온 친구였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예. 알면서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기니까 이런 얘기 해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또 어제 한일 위안부 재협상 한다고 했다가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협상은 무효화하는 뭐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렸어요. 예,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폐기 절차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예. 내용적으로는 폐기한 거죠. 그렇죠. 예. 예. 폐기한 거고 그것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미해결로 과제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확인된 셈이죠.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는 왜 재협상을 선언하고 강하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네. 홈런을 쳤어요. 홈런. 네. 거의 말로 홈런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뭐 보수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사실상 말로 홈런이에요. 이거에. 한 달 동안 시끄럽던 UAE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예.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인 주장대로 비호감도도 또 높아서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모 보수 언론에서 예. UAE 아랍에미리트와의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예. 탈핵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간에 이제 원전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소리를. 예.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또 이걸 이명박 정권 비리 캐다가 또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네.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해왔고 제가 네. 또 김종대 의원의 그 주장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예. 군사협정 예. 문제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당사자가 네.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네.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 거의 다 시인했는데 네.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이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예. 송곳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일체의 군사협정,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 국방부에서 예, 예.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면 그렇죠. 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도 속이고 예. 국회도 속이고 UAE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MOU 자체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했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예. 대통령, 사실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뭐라고, 임명직 국무위원이 지금 헌법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다 대통령까지도 모르게 몰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 사태를 갖다가 푸는 과정에서 예. 송영무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김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렇죠. 방문한 이유가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바레인 강연 때문에. 아니 그럼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불러가지고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수행원 앉혀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예. 근데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엉뚱한 발언을 계속 해댈 때 예.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당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라도 줘야 되는데 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만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가만히 예.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사실이 그 과거에 MB 자서전에도 나온다면서요. MB 자서전에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그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그쪽으로 거의 넘어가려고 했었고 예. 그때 사르코지도 군사적 옵션 예. 이 원전을 갖다가 이게 프랑스로 하여금 짓게 해주면은 프랑스가 군사적 보장을 해주겠다. 예. 프랑스 해구산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세게 걸었던 상황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프랑스의 약점은 이란이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적대국인 이란과도 프랑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예.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게 만들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니까. 네. 자기가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옵션을 걸어서 했다는 예. 내용이 거기 들어있고 해서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혹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못 나왔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독박 쓰는 걸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 장관이 군 통수권자도 모르게 자기가 군대 파병 문제를 다 계약을 체결해서 나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그걸 그냥 또 보수 언론들은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뭐 수습 단계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좀 지나간 후에 한번 차분하게 우리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전 정권의 이 사태가 걱정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자동 개입 조항만이 아니라 줘서는 안 되는 전시에 필수적으로 전시에 대비해서 한국 군대가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어떤 주요한 실탄. 예. 뭐 이런 그 전략 물자까지 다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사우디에 뭐 180억어치 그리고 3일치 실탄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다른 나라와도 다른 그 이런 어떤 자원 외교라거나 이런 것들을 빙자해 가지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맺은 어떤 그런 비밀 협정들이 다른 나라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AE하고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패턴을 보면 돈만 되면 뭐든지 해버렸거든요. 헌법이 위반돼도 해버렸고 그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숨겨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이게 UAE하고만 있겠느냐. 예. 게다가 그거를 다 지금 다시 되짚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거. 근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통령일 때 안 들키기만 하면 이래도 된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봉합하는 차원으로 지금 끝내고 있지만 사실 뱃속에 그 수술용 가위나 거즈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채 봉합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는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놓고 그냥 뻔뻔하게, 진짜 뻔뻔해요, 진짜. 진짜 뻔뻔하게 그냥 자기가 말하면 폭로라느니.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료. 들어가 있고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예. 그 왕세자가 그 무하메드 왕세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이 계속 한국에서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내용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그런 이제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정치 근데 시스템을 모르니까. 문제는 그 얘기를 갖다 자기 자서전에 또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하라 그러는데 막 국내 사정상 한 번도 못했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예. 게다가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소위 김태형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세게 걸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거기에. 네. 아니,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제 헌법을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가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손해상 옮겨주마. 예. 라고 이렇게 비공개로 이제 이면 합의한 일본과의 어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죠. 예. 지금 전쟁 나면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그 전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고 전쟁 나도 안 가도 된다. 안 가면 되지. 간다고 해놔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럼 사기친 건데 그러면 예. 그걸 뭘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김대현 전 장관이 독박 쓰기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추궁되거나 법률적으로 그 단죄할 그게 없다는 거죠. 항목이 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 체결에 관련된 그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미국하고도 이제 자동 개입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예. 가장 우리의 그 군사 동맹 관계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법으로 이게 뭐 진짜 현직에 있다면은 이건 탄핵감이죠. 당연하죠. 탄핵됐겠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권을 갖다가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 아니면은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 것이 그러면 다른 법률로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장관이 저 얘기하는 것도 네.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얘기인 거죠. 메롱. 예. 그런 법률 검토를 거쳤으니까 이제 비로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죠. 예. 예. 만약에 이런 얘기